미 연준의 금리 인상 러시가 세계적인 거품 붕괴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미국에서는 지난 6월 15일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FRB가 정책금리를 0.75% 대폭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3월 이후 세 번째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리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FRB 내부에서는 7월 말에도 다시 0.75%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최소 0.5% 이상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FRB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차입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경제 활동을 둔화시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투자해 5%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은행에서 금리 3%로 차입할 때는 문제없이 이익을 낼 수 있지만 금리가 3% 더 올라 6%에 이르면 마이너스 1%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압박이 큰 경영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은 외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리가 3%나 쉽게 오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3% 정도의 금리 인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년 전 3%를 밑돌았지만 지금은 6% 안팎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미 3% 정도 높아진 셈입니다. 3%로 30년간 상환하면 총 상환액은 차입액의 대략 1.9배 정도 되는데 이것이 6%가 되면 2.8배가 됩니다. 차입액이 1억 원인 경우 금리가 3%일 때는 총 상환액이 1억 9천만 원 정도이지만 금리가 6%가 되면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 구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왕성한 수요를 등에 업고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입이 급격히 줄어들어도 아직은 괜찮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체 캠퍼스와 레드핀은 일찌감치 시장 움직임에 대응해 각각 수백 명 규모의 고용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금융회사 JP모건 체이스도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순환적 변화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부분의 직원 감축을 시작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영향을 받아 절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지만 절반은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업체 론디포도 6월 결산 발표에서 직원을 감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FRB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러드 총재는 경기 후퇴 우려를 완전히 부인하고 오히려 미국은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과감한 금리 인상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봄원 FRB 이사도 7월 0.75%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소수일 뿐입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FRB의 흐름은 7월에도 0.75% 금리 인상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7월 말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고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공산이 현재로서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후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FRB가 경기 후퇴를 부를 생각은 없지만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소프트 랜딩을 목표로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금리는 대폭 올려야 하지만 그로 인해 과열 경제를 연착륙시키기는 어렵고 갑자기 경기를 침체시키는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 뒤 그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은 아직 늘고 있지만 3월의 전월 대비 0.9% 상승, 4월의 전월 대비 0.6% 상승에 비해 5월은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성장세가 확연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6월 통계는 7월 말이 돼야 알 수 있지만 소비 지출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매 매출액은 5월에는 전월 대비 0.3%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감염증 사태 이후 제품에 치우친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소비인 소매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되지만 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 지출은 전월 대비 4.0%로 크게 늘었지만
기름값을 제외하면 0.7% 줄어들었습니다. 휘발유값 지출 증가만 해도 휘발유값 상승률에 비하면 그 성장은 억제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소비를 줄이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FRB는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크게 높이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6%인데 예를 들어 월러 이사는 4.25%까지 억제되면 된다고 말해 실업률이 0.6% 정도 악화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자세는 무조건적이다 라고 말하며 설령 경기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끌어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달러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자진해서 달러 강세를 받아들이는 자세까지 보였습니다. 즉 달러와 강세로 수입 물가를 억제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달러를 차입하고 있는 신흥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자국 통화 대비 30% 상승한다면 빌린 달러 원금은 자국 통화로 30% 늘어납니다. 신흥국들은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달러 강세에 맞서기 위해 자국 통화의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준금리는 작년 7월만 해도 0.5%였지만 올해 5월에는 1.75%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브라질 금리는 작년 7월 4.25%였지만 이제는 13.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통화 가치는 폭락하게 됩니다. 향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 신흥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세계적인 금리 상승이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 전체는 침체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일본의 엔화 가치는 지금보다 더 폭락할 수 있습니다. FRB는 지금의 금융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은 경제의 탈러시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등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시진핑의 변덕에 따라 경제 운영이 크게 좌우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품 붕괴의 충격을 점차 감출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폭탄이 터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C19 사태로 헬리콥터 머니가 확산된 환경이 급격히 잡히면서 신흥국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시끄럽게 주장되면서 경제 합리성을 부정하는 흐름에 세계 주요국들이 너도나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이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세계 경제를 파괴하는 것인지 생각하면 두려울 정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3조 달러의 양적 완화책을 내놓았을 때부터 경기 침체는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거품 붕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그 기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경기 침체를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자산을 보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